네, 금융통화위원회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지금 옵션 결제일 관련 단말가 프로그램 매매 신고량이 1,185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1,185억 원 순매수고요. 이에 따라서 미신고 미체결 잔량을 합산할 경우에 1,7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선물시장 동향도 알아보겠고요. 마감 동향 또 6인의 마감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주가와 실적의 연관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IT와 IT 부품, 제약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은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실적주를 중심으로 압축 매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넷스 박동기 전문가 실적 호전되고 있는 IT 대형주, IT 부품주를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동결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시초가 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이제는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짓눌려 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어제서부터 서서히 그 외국인들의 관점이 좀 바뀌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그만큼 낙폭 과대되었다라는 하나의 좀 반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환율까지도 현 시점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7.6원가량의 그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대북 리스크에 대한 증시에서의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민감도가 그만큼 많이 둔화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 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시에서의 전체적인 투자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이 오늘 GS건설이 어닝 쇼크로 인한 그 하한가로 추락을 해 있는 그 상황인데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이 결국에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흐름이 계속해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가져봐야지 되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 장 막판 시점인데요. 일단 종가 수준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밀리지는 않는 수준에서 시장이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이 만기일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증시의 호전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결국 외국인 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흐름상에서의 초점은 중소형주들에 계속 좀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주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주 쪽으로 관심이 계속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 매매 흐름을 잡아나가는 쪽으로 이 전체적인 매매의 중심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드립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번 주가 북한 리스크의 최대화 지점이다. IT 관련 대형주는 서서히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 코스닥 수급 및 실적 우량주를 선별 투자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오늘의 권고 투자 비중이 어제보다 4%포인트 높아지면서 39%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추정 종목,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덕산하이메탈, CJ E&M 등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은 지수가 박스권을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하에 중소형 종목 장세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호실적이 전망되는 기관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화일약품, 플렉스컴, 휴비스,
컴투스, YG 엔터테인먼트 등을 유망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 이번에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앞서서도 긍정적으로 꼽아주고 있는데요. 이런 대북 리스크가 약화가 된다면 대내적으로 앞으로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을 또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 또 어떤 것들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목을 서두를 필요 없는 시장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북 리스크가 좀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일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0일, 11일 오늘까지 GA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걸 마친 다음에 12일 날 우리나라 서울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5일까지 일본과 중국을 연달아 방문을 하는데 이때 북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공조 방안을 논의할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북한 리스크 자체가 이번 주를 고비해서 다음 주는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거를 잠정적으로 깔아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엊그저께 통과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보게 되면 10% 룰 자체를 완화시켜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10% 룰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그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은 단 한 주라 추가로 거래할 때 해당 내역을 거래일부터 5일 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좀 완화시켜준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자산운용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다면 연기금 선호주 쪽으로 선취매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T 관련 대형주가 해당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 근래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는 조선주라든가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금씩 담아볼 수 있는 어떤 선취매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코스닥 쪽이 좋고 그다음 IT 부품들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시장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0% 룰 자체가 완화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앞으로 그 4월 말쯤에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고 친다면 일단은 지금 소외되어 있는 대형주 쪽으로도 오히려 매기가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